그래서 소비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출자자들은 누굽니까? 반드시 노동조합이 아니죠. 반드시 노동자가 아니죠. 소비자죠. 어떻게 보면 노동자도 소비자에 포함되지만 일반 시민들도 중산층도 소비자에 포함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스가 소비협동조합을 높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협동조합의 주체를 노동자로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막스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른바 무산계급을 핵심적인 주체로 설정하고 있지, 반드시 노동자여야 된다면 노동자는 무산계급의 일부이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어떤 다중,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서도 무산계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자기 완결적으로 자기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이른바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의 연합체, 이렇게 봐도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이제 학부와 또 석사를 지도받고 좋은 곳으로 이제 가게 돼서 지금 재단법인 지역재단이라는 곳에 그 농업 전문으로 경제연구소에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저 오늘 7-1번의 협동조합 확대 재생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곳에 이제 유사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충남 홍성 지역에 젊은 협업농장이라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이 굉장히 재밌게도 젊은이들이 귀농을 하거나 이제 귀촌을 할 때 이런 자본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의 이런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으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노동과 또 경영까지도 이제 이끌고 있고, 그런데 더 재밌는 게 그게 어느 정도 모델이 그 농장이 잘 운영이 되고 규모도 커지고 그런 매출액도 높아지는데, 보통은 그러면은 인근 지역에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은 다른 더 사람들 더 많이 고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농장에서는 또 흥미롭게도 일부분의 이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인근에 토지를 또 구입하는데 자기 조직에서 이제 저기 보시는 주식이라든지 출자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에 유사한 농장들을 굉장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게 현재까지 2012년도부터 5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를 그냥 눈으로만 봤는데, 오늘 여기 이런 이론으로 좀 설명을 강의를 듣게 돼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으로 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매칭을 시켜서 공부를 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中世難度といういわゆるその行政自治体の中にですね、農業地域に、結構青年の機能ですね、いわゆる都市でその雇われてもらえないのかな、ないから、いわゆるそのわざとその農業に従事する。でそういう青年の機能問題が結構ありますんで、農村がいわゆるその自発的にですね、こういう農業協同組合を作りまして、でどんどん拡大させていくというプロセスを見ると、今日早稲田先生のお話によるいわゆるマルクスの協同組合の拡大させさんのいわゆるプロセスと非常に似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マルクスのいわゆるその理論的な展開というのが、論理展開というのが、その私たちの目の前にもいわゆるその行われるということが観察できました。そういう話です。예. 그 동충동에 살고 있는 있고 지금 이제 노동당 당원으로 있는 박창우라고 합니다. 예. 예. 그 협동조합 확대 재생산 저기 또 있는 대로 저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제가 잘 이해가 덜 되어서 일단은 그 협동조합들이 다시 이익의 대부분을 새로운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가는데 재투자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겠는데, 이게 보면 1차적으로는 소규모 생산수단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산업이나 쪽에서 좀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자동차 산업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식으로 대규모 생산 수단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나 어떤 분야에 있어 가지고 이미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그것을 이제 협동조합으로 변형해 나갈 때 바깥쪽에서 특히 바깥쪽에서 새롭게 이런 생산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를 바깥쪽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대립해 나가서 경쟁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이제 있는 그 회사 대기업의 내부에서부터 이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을 접수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경로가 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좀 의문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협동조합 확대 재생산이 대규모 산업, 대기업, 큰 공장의 어떤 경우에도 적용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そうですね、今日ですね、今の上のその図を見まして、私ちょっとピンとこなかったのがですね、いわゆるその今のこの拡大生産のそのメカニズムというのは、いわゆる小規模のその生産手段を要する、いわゆるその小規模のいわゆる会社組織は十分そのこのようにですね、編成でき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いわゆる大規模のその生産手段を要するいわゆるその大企業のその事業体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想定した場合になかなかこのようないわゆるその出資とかその利益を分配してもらうとかこういうメカニズムというのが現実的にちょっと難しいのかな難しいのじゃないのかなと思うんですね。とにかく私の質問を整理させていただきますと、外部からいわゆるその大きい現代自動車という大規模のいわゆる事業体があります。でそれを生産協同組合へと変えるためには、外部からなんとか変革的なことを起こして、それを協同組合へと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あるいは内部の労働者がなんとか結成をして、いわゆる内部からいわゆる協同組合への革命をすべきなのか、外部からなのか内部からなのかがちょっとよく分からない、そういうところに関わるいわゆる戦略的なですね、いわゆるヒントを教えていただきたい。内部からか外部からっていう戦略面は非常に難しいところですね。ただマルクスは資本賃労働関係はこのアソシエーションによって直接的に使用されている。で株式会社という形態によっては間接的に使用されている。つまり株式会社という形態が実はアソシエーションに変わりうる一つの可能性を持ったもの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でその大きな株式会社がアソシエーションに変わるためにどういう方法があり得るかというと、一番手っ取り早いのは一株一票ではなくて一人一票制に変えるわけですね。つまり株主一人が一つの経営権についての発言権を持つ。双方でこれを変えれば一挙にアソシエーションに変わりうる可能性はあるわけですね。これ非常に大きな政治的な大きな変革が必要でしょう。で一国だけでは不可能だと思います。これはもう世界的なレベルでそういうものが進行していかないと不可能だと思いますね。だからそれは可能性としてはあり得るというふうに思う。それで結局ですね、いわゆる外部からなのか内部から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けども、例えば今のは内部からですね、一人一票に変えてというのはね。一人一票へと変えるというのはどういう運動を媒介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か。そこは難しい。非常にそれは政治的な運動になると思うんですね。で外部から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例えば日本の東京電力という大きな電力会社があります。 잠깐 정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대규모 주식회사를 생산협동조합으로 변혁해 나가느냐 아니면은 여기냐 내부로부터 가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어떤 정치적 정세, 그 다음에 어떤 노동운동 또는 어떤 대규모 독점 자본에 대한 어떤 세계의 어떤 공통된 어떤 인식, 참 그 정세와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인식의 여부에 따라서 그 전략은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조금 설정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막스가 뭐 이것을 내부로부터 변혁해야 된다, 외부로부터 변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인 1표, 주식 회사는 주로 여러분 안다시피 1주 1표의 원리죠. 1주 1표의 원리가 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사업체 안에 이걸 1주 1표가 아닌 1인 1표로 바꿔야 하는 것. 바꾸면 이제 오늘 이제 생산협동조합으로 이제 가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럼 일단 내부에서부터 뭔가가 이제 시작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노동조합과 결국은 주주들과의 이제 싸움이 될 텐데, 막 그런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한 하나의 일본의 동경전력의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도쿄된 연구 하나씩. 外からの場合ですね。東京 자, 예를 들어서 외부로부터의 변혁의 시츄에이션인데요. 예. 原発事故の保証のために莫大な資金を国から借りています。 도쿄전력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원자력 발전 뭐 이번에 원자력 발전 그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그 부작용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해서 나라로부터 동경전력이 굉장히 많은 돈을 차입합니다. で、現在政府が東電の株式の半分以上、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동경전력의 전체 주식 중에 약 절반 이상을 소유하게 됐어요. 될 정도입니다. 地方自治体が十数パーセント、合わせて十数パーセント。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동경전력의株式ですね. 동경전력의 전체 주식 중에서 한 수십 퍼센트를 소유하는 데 이르렀고요. だから仮にこういう場合、政府がこの東電の経営組織全体を民主的な委員会かなんかに委ねれば、 만약에 이 정부가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동경전력의 경영 전략, 경영 결정을 아주 민주적인 어떤 위원회에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だからそのためにはやっぱり民主的な政府というのが政治的に出来上がっている。 물론 그런 어떤 정부의 조치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개혁적이거나 좀 진보적인 어떤 정부가 이런 정권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맞겠죠, 그죠? 네. だから具体的な戦略と変わりうる可能性、具体的な戦略は難しいですが、変わりうる可能性はある。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동경전력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지역 할거형 독점 자본, 이 독점 자본이 이른바 원자력 발전 피해 자금을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빌리는데, 그 차입의 형태가 엄청나게 많은 50% 이상의 주식을 매입하는 거였어요, 정부가. 그렇게 될 때 만약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어떤 일본 정부라고 한다면, 지금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지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권이라고 한다면 이 도쿄전력이라고 하는 이른바 하나의 독점 자본을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제도화하는 이른바 위원회에 맡겨서 노동자 협동조합, 생산 협동조합으로 충분히 이른바 전환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개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완전히 이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니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변혁은 역시 아무래도 좀 정부, 국가가 통제하는 국영기업화하는, 국유화하는 어떤 그 독점 자본들을 국영기업화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매개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게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들과 이제 이 주주들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서 참 쉽지 않은데, 외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돌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어떤 결론으로 저에게 들립니다. 예. ですから、戦略法は難しいですが、まずですね、アソシエーションを主体とした社会の形態が望ましいものなのかどうなのか、人間的に我々が目指すべきものなのかどうなのか、それはまず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먼저 어소시에이션을 베이스로 하는 어떤 사회, 어소시에이션적인 어떤 생산이 주를 이루는 이 사회가 과연 인간의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말 바람직한 사회인지 아닌지에 관한 어떤 논의가 굉장히 진지하게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それが理想として持てるのであれば、その理想のために今何をすべきかということは、それぞれのシチュエーションでそれぞれの人が
連携しながら考えていく必要がある。 만약에 그런 어떤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소시에이션을 기초로 하는 어떤 사회 자체가 정말 바람직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 영역의 사람들이,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여러 중층적인 어떤 시민들이 각계 각층의 자기가 처한 어떤 시츄에이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가 어소시에이션적인 어떤 생산으로 갈 수 있는지를 가장 각색의 이른바 각자의 어떤 입장에서 다양한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チェ・ゲバラの言葉ですが、 최계화의 용어를 하나 빌리자면요. 夢を見続ける者だけがいつかその夢を実現できる。 계속 꿈을 꾸는 사람만이 언젠가는 그 꿈을 실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ですから夢をやっぱり見続けることが一番大事だけど。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계속해서 꾸어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것이 이른바 각계 각층의 각 영역에서 이 꿈을 꾸는 지속적인 어떤 집요하게 꿈을 꾸는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로 지금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무슨 감이신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려고 봅니다. 좀 짧게, 선생님. 예. 네. 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 7-1 그림에서 이익을 남겨서 다른 거를 또 소유, 그 영역을 확장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M에서 M-로 가면서 또 다시 재투자되고 하는. 근데 그 소유가 자본주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같이 경영을 하는 노동자가 그렇죠. 같이 있는 부분인데 어찌 됐건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같은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스러운 생각이 아까 들거든요. M이 M- 되는 그 과정에서는 이른바 노동 착취, 임금 착취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른바 네. 확대된 생산이지만 거기서 또 다시 이것은 투자를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공동 경영이라고 하는 어소시에이션적 어떤 경영체의 확대된 생산이니까 좀 네, 다르죠. 그러니까 이익을 모아서 협의를 해서 어찌됐건 해서 이익을 모아서 다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보면 다른 영역을 계속 확장해서 나가는 걸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다른 지역을 침투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와 같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 사업체, 이 사업체를 다른 타 산업에 계속해서 이렇게 배양해 나가는. 배양한다는 뜻이 오히려 같은 어떤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을 그건 제가 그러면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같은 생산 라인을 이렇게 양적으로 늘려 나간다기보다는 이른바 자기의 어떤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양한 어떤 산업 영역에 어소시에이션적인 어떤 씨앗을 뿌려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 화살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これは先生例えばこのテンセンというのはですね、自分自らの拡大再生産というよりも他の領域においていわゆる自分たちのようなですね、こう原理でその経営される事業体を増や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ね。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덩치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면공업과 관련된 생산 협동조합 공장이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 바로 옆에 있는 뭐 좀 경공업들 볼펜 만드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어떤 영역에도 우리의 어떤 성공 사례와 성공 노하우를 가지고 이와 같은 어소시에이션적인 어떤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씨앗을 뿌리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네. 그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 조율되는 거에 있어서 시장 경제에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모든 정보를 100% 안다. 생산자도 알고 소비자도 알고. 그래서 그게 생산과 소비가 일치돼서 그 가격이 시장 공급과 수요 곡선에 맞춰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주류경제학의 이현실적인 전제 조건이죠. 네. 그러니까 네. 모든 정보가 다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칼폴라니의 사전적인 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마만큼 소비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생산하는 게 사전적인 협의가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생산자만의 그 조직에서 소비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시장 경제와 같이 정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생산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공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생산자 연합이 있고 소비자 연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전체에 잠깐 또 이 주인공을 마사 선생님이니까요.で、いわゆる先ほどの生産者の連合アソシエーションのですね、消費のアソシエーションというのがやはり生産量とかについていわゆるその共同決定、いわゆるその調整し合うと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指摘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やっぱり両者がお互いの対するですね、お互いのいわゆるその情報を深いその水準までやっぱり仕切ること。ちゃんとその相手のその情報をよく知っていることですよね。それが大事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ういう情報、相手に対するいわゆるその消費者に対する情報、また消費者は生産者に対する情報、どうやってやっぱり深めていく、どうやって深いレベルまで、深いレベルのその相手に対する情報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のか。この両者の関係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양자 간의 이제 관계를 상정하는 것일 텐데. 価格と供給量の交渉をやりますが、これ必ずコラムにはギャップが出てくる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います。でそこは一つの二重価格のようなですね。 폴라니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재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의 가격과 그다음에 상품의 생산량을 이제 교섭하고 조정하는데 반드시 이게 생산량과 소비량 사이가 100% 이렇게 항등식을 이루는 건 아니다.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 그래서 폴라니는 오히려 이중 가격이라고 그런다. 100% 균형을 달하게끔 하는 이른바 이상적인 가격이 있고 이 가격 또는 생산량이 있고 조정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괴리는 있으나 시장에 맡겨뒀을 때보다는 이른바 그 괴리의 폭 자체가 좁은 어떤 현실의 어떤 그런 이 생산량 또는 그 생산량을 도출하는 어떤 의사결정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듀얼로 존재한다. あと生産者は別の面では消費者ですから、ここの間が完全に断ち切れてるわけではない。 그런데 중요한 게 생산협동조합하고 소비협동조합을 한번 잘 보십시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노동자로서 생산에 참여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소비자잖아요. 그죠? 저 마트 가서 뭐 물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생산자임과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협동조합의 주체임과 동시에 생산자 협동조합의 멤버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 인격적 동질성 때문에야말로 생산량과 소비량 사이의 어떤 불균형 자체를 균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コラミは社会主義セミナーというのを若い学生たちから若い労働者たちと作ってまして、その中でこのシステムをいかにうまく回すかということは非常に話し合って。 폴라니는 젊은 사회주의자들과 늘 항상 교류하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와 같은 이 양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축으로 하는 이 삼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의 어떤 이 사회주의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매끄럽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를 아주 청년 시절 때부터 고민을 해왔는데요. ですから生産者としてはなるべく自分の労働を節約的に使いたいわけですね。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자기의 노동을 좀 절약하면서 생산에 임하고 싶죠. 消費者としてはなるべく多くの財を望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다양한 어떤 이 재화를 손에 넣고자 합니다. ですけど生産者はまた消費者ですからこれは自分自身の選択になるわけですね。 그런데 생산자가 이 메커니즘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どれだけ働いてどれだけ受け取るか。だからこの両者の間の情報は隔絶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そこの調整をいかにうまくつけていくかという。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간의 어떤 정보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분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양자 간의 어떤 사전적인 어떤 조정과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충분히 이 생산량을 균형에 달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아까 칼폴라니의 의견은 맞는데 아까 교수님이 중간에 하시면서 칼막스가 그 칼폴라니가 칼막스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했고 공부가 좀 부족했다는 표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과 이 칼폴라니의 기능적 사회주의 이 구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칼폴라니의 이 사전적 협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 근데 그 7-1 그림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에서 왜 그 칼폴라니의 이 주장이 칼막스의 주장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거냐 이렇게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カンポラーニがいわゆるそのマルクスのこう理論をちょっとあんまりこう理解しきれなかったからなんとかその問題を持っているというふうなその説明を先ほど私耳にしたことがあるんですが、それはどういう内容でしたでしょうか。ポランがポラーニがマルクスのいわゆるその共同組論をよく理解できなかった。 理解できなかったんじゃなくて知らなかったですね。文献がなかったです。 얘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막스의 문헌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개 막스 협동조합에 관한 라이팅이었는지를 발견되지 않았을 때 전혀 접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뭐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몰랐다는 거, 그런 이야기예요. さっきのマルクスの 내가 통역할 때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これマルクスが書いたのは1852年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論文が一般に読ま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1980年代。 1980년. 이게 사실은 1850년대에 막스의 사물에서 설명된 하나였던 구도인데도 실제로는 1870년대 이후에 이것이 발견되고 재해석되는 거예요. 知らなかった。 그래서 막스의 어떤 협동조합론 자체를 칼 폴라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얘기입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좀 흐르는데요. 한 번만 더 예. 인천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특이하게 그림을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리셨는데 그냥 그 이유가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과 제가 요즘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공지능 시대로 가면 어떤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일단 궁금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관계가 뭡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노동자 협동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회로 가다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자 협동조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서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 가지랑 아까 이제 그 저희가 재벌 사회 지금 이제 재벌 경제 체제인데 그것과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 노동자 협동조합에 많이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이 노동 협동조합 자체가 어떤 생활력 내지는 국민들한테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적인 매력은 무엇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それじゃあまあ時間ないので、まあ、軽くその答えてもいいと思います。コンピュータ作業でしてなくて、なぜ先生手書きをしたのかがちょっと知りたいです。手書きが好きです。 나는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거. 그래서 슬라이드 같은 거 사용 많이 하고, 뭐 파워포인트로 그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못합니다. 講義も黒板に書きます。
난 강의도 뭐 칠판에 쓰는 걸 좋아하고요. 자, 2番目でですね。두 번째 아까 질문 뭐였죠? 인공지능하고 아, 네. 最近先生人工知能ですね、は AI と言いまして、ええ人工知能がそのいわゆる一般化されちゃうと、はいもう労働者のいわゆるこう、数というのはやっぱりこう減ざるを得ないじゃないですか。うんいうことでいわゆる資本の有機的構成というのが高度化してしまう。いわゆるそのこう生産におけるこう主体が、革新的な主体が AI、いわゆる人工知能になってしまうと、労働者がそのこう立っていく可能性というかその余地が少なくなってしまう。いうところで労働者協同組合というのが現実的に可能なのかなという、ちょっとこう疑問もあります。ただ、人口構成を見ますと製造業における人口はどんどん減ってますけれどもサービス業における人口はどんどん増えていますからね。 중남들은 인공지능가ですね. 인공지능가そうですよね. 인공지능. は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비스업에서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제조업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오히려 출보이다. 세조業における人工知能をむしろその減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か。いや製造業においては人工知能どんどん入ってますから、つまり工場が無人化していきますから、製造業の就労者人口が減ってますか 내가 ら、 지금 통역을 잘못했어. サービス業は増えている。 포획되는 또いうのは 노동자가. 労働者人口が増えている。 제조업에 있어서의 역시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제조업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오면서 첨단화되고 그 다음에 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는데 서비스 같은 경우 오히려 고용이 지금 일반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이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例えば日本ではアマゾンっていう本のアマゾンの本の販売会社あります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서점이 있는데 店舗は減ってますけれども結局配送するためのその人たちが足りない配送員が足りな 정권은 い 줄어들고 있지만 그 책을 배송하기 위한 운송하기 위한 우송 요원들 그러니까 뭐 배달 요원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요. ですから IT 化 ME 化っていうのは確かに人を非常に急激に減らす、省力化する側面と他面では、労働力需要を増やしていく二面を持っていると思う。 IT와 NT와 BT와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 직접적으로 볼 때는 노동력을 굉장히 양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는 노동력을 또 방금 이 아마존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노동력 수요를 늘리는 이런 어떤 쌍방의 어떤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AI도 나는 그렇게 좀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せ번째労働者協同組合というのがやっぱりこう力を得るためにはですね、いわゆるその人民のからその人気をもらわなきゃいけない、魅力をその発信しなきゃいけない、労働者協同組合の持つ本質的な魅力というのは何なんですか。それは共同組合論の専門家に考えていただきたいですね。ただ